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소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소매 판매 기업들이 상당히 또 많은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요즘 최근에 미국에서도 드럭스토어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와 관련된 기업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기업 보시죠. 오성문 기자.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드럭스토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드럭스토어에 가면 화장품부터 생활용품까지 특히 여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따라서 미국의 최대 드럭스토어인 월그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그린은 미국 내 드럭스토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미국 드럭스토어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약을 처방받아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방전에 대한 조제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외에 이 식료품과 화장품, 또 일반 의약품 판매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보다 매장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고객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고객 중심의 경영을 펼치는 만큼 고객들의 충성도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월그린에 대한 구매 대행 수요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페이스샵이 월그린과 입점 계약을 맺어서 70여 종의 화장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실적을 공개한 이 월그린의 1분기 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드럭스토어 시장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위 드럭스토어 월그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미국 내 1위 드럭스토어 월그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럭스토어 하면은 사실 일반 의약품 내지는 건강 보조식품, 거기에 이제 뭐 헬스케어 제품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만 미 월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제 처방까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가능한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드럭스토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월그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소매 판매와 약국을 겸하고 있는 이 기업, 키움증권 노수원연구원과 함께 월그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월그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우선 금융증권은 85.84 신볼명 WBA로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음식료 소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812억 8,700만 달러, 일평균 거래량 300에서 500만 주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그린은 미국 최대의 잡화, 식품, 건강 보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양보다 질, 인수를 통한 성장보다 내실을 기하는 경영 방식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거듭하여 왔는데요. 점포 수는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매출액에서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약국 체인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VS, 라이트에이드, 헬스마트 시스템 등이 있고요.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잡화 및 일반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의 절반 정도가 자동차를 탄 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대부분 1시간 내에 사진 현상,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일리노이주 디어필드에 위치해 있고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괌 등에서 약 8,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양보다는 질로 승부한다라는 이념을 갖고 있다는 기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얼마 전, 그러니까 2008년이었죠. 한국 더 페이스샵과 함께 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발을 좀 넓히고 있는 그런 행보도 보이고 있는데 좀 산업 성장 스토리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우선 월그린은 1901년 현대적 약국의 창시자로 알려진 찰스 R. 월그린 1세에서 드럭스토어로 출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탄산음료와 간이 식료품도 판매했고요. 1913년 말에는 월그린 약국들이 월그린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통합됐습니다. 1922년에는 메가 분유를 판매했고 아이스크림 생산 시설도 세웠습니다. 1920년대 중반 점포가 44개로 늘었고 1930년대에는 87개 도시에 397개 점포를 세웠고요. 금지령이 발표된 1930년대에도 월그린은 위스키 밀주를 대량 판매해서 미국의 대공황 기간 중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바코드를 도입해서 전산화 판매 체계를 갖추었고요.
1986년 스톱앤숍으로부터 메디마트 체인 사업 부문을 인수했고 1992년 개발한 밀크쉐이크를 자동 혼합기에 넣어 팔기 시작한 것으로도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해피 체인 사업을 인수했고요. 푸에르토리코의 파르마시아스 엘 아말로부터 20개의 점포를 인수했습니다. 2008년에는 한국 더페이스샵의 제품이 아시아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의 월그린과 입점 계약을 맺고 70여 종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는 뉴욕의 약국 체인인 듀안 리드를 1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 8위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드럭스토어닷컴을 4억 900만 달러에 인수했고요. 2012년에는 온라인을 통해 개별 환자들이 헬스케어 니즈에 가장 부합되는 약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 약사 찾기 서비스도 개시를 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이 의료원 운영을 확대하며 현재 약국 사업과 병행해서 미국 내 23개 주에 400여 곳에서 간이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는 53억 달러 규모의 유럽의 약국 체인인 부츠 얼라이언스와의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명을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로 개명했습니다. WAG라는 티커 심볼에서 WBA라는 심볼로 바꾸고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고요.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도 선보이고 로고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영 합리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미국 내 매장 200곳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위 사업으로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월그린 헬스 이니셔티브, 우편 및 택배 서비스를 하는 월그린 메일 서비스, 가정용 위생제품을 제조하는 월그린 홈케어,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는 월그린 스페셜티 파머시, 노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시니어 메드,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월그린 헬스 앤 웰니스가 있습니다. 자, 월그린 사실 지금 나스닥에 상장한 지가 그렇게 좀 오래는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장기적인 기간 수익률은 좀 사실 예측은 좀 어려운데 최근에 수익률 추이는 어땠는지 좀 주가 수익률 좀 살펴주시고요. 실적도 함께 좀 짚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말 월그린이 얼라이언스 부츠 합병하며 WBA라는 새로운 심볼로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최근에 안정적인 실적의 주가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가 85.84였는데요. 첫 거래를 시작할 당시 주가가 76.20으로 반기 수익률 약 12%가량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기 수익률도 11%가량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연도 기준 지난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강세 및 비용 절감 효과, 사상 최대 규모의 처방전 약 판매 등에 힘입어서 월그린의 2분기 순이익은 20억 6천만 달러, 주당 1.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주당 95센트는 물론 전년도 주당 74센트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약국 부문 성장과 독감 시즌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동일 매장 매출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예상을 크게 상회한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인수합병, 여기에 더불어서 더 드럭스토어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까지 투자 포인트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살펴주실까요? 예, 우선 월그린은 작년 말 유럽의 대표 약국 체인 기업인 얼라이언스 부츠와 협병을 마무리했죠.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을 넘어서 세계 최초의 글로벌 약국 중심 헬스케어 기업으로 탄생하는데요. 이번 합병을 통해서 미국, 영국 등 11개 국가에서 12,8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약국 중심, 보건, 웰빙, 유통 부문이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번 거래로 양사의 강점과 노하우를 한데 모아 글로벌 보건과 건강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얼라이언스 부츠 제품 브랜드를 월그린과 듀앤 리드 매장에 소개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제약 보건, 웰빙 서비스와 물류 부분에서 최고 사례 공유 등 수익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신흥시장 등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를 재마련하고 다각화된 강력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월그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회계연도 기준 2분기 실적뿐 아니라 지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6.7% 증가한 196억 달러,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9.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기존점 의약품 매출액이 8.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액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인 0.75달러보다 높은 0.81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는 기존점 처방약 매출액이 4.1% 성장한 덕분인데요. 전체 리테일 시장보다 소폭 더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얼라이언스 부츠와의 합병은 1분기에 약 1.4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예상보다 빠른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또한 처방약 리테일 시장을 보면 처방약 매출액은 월그린이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분기 기준 월그린은 미국의 처방약 리테일 시장의 19%를 기록했는데요. 경쟁업체 대비 빠른 신규 매장 증가 속도, 온라인 판매 확대,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처방약 리테일 점유율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 내에서 보면요. 월그린의 처방약 점유율은 2013년 이후 전체 시장 내 점유율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해왔습니다. 메디케어 대상자들의 처방약 조제가 일반 고객 대비 3배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처방약 매출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미국에서의 드럭스토어 체인 시장의 성장세도 두드려지는데요. 전미 소매협회가 발표한 2014년 한 해 100대 소매업체 랭크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 5곳 중 4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월그린은 전년 대비 매출이 1.3% 증가하면서 드럭스토어 부문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또한 월그린은 친밀도와 구매 고려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드럭스토어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시장조사 기관 해리스 인터랙티브사가 드럭스토어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브랜드 가치 순위를 조사한 결과 월그린은 69.92점을 얻어서 가장 높은 브랜드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어서 CVS, 라이트에이드 순위였고요. 코스트코, K마트, 타깃, 월마트 등의 약국 부문들이 순위에 포함됐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이 이 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대형마트 내 약국보다는 전통적인 드럭스토어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경쟁업체인 CVS가 케어마크를 인수하고 라이트에이드가 엠비전 RX를 인수한 데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도 130억 달러의 카타마란을 인수하면서 미국에서 제약 서비스 대행 업체로는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만 남게 됐는데요.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는 2014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62위에 랭크될 만큼 큰 기업입니다. PBM은 제약회사들로부터 약품을 대량 구매해서 월그린이나 CVS 같은 소매점에 제공하는 업종인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익스프레스 스크립츠가 월그린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월그린의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인수 가능성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 관련돼서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들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좀 어떤 투자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상당히 좀 많이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그린을 커버 중인 투자은행 27곳 중 10곳이 매수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제시하고 있고 15곳이 보유 의견, 2곳이 매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내놓은 월그린의 올해 평균 목표 주가는 89.75달러입니다. 금일 기준 종가 85.84달러보다 약 5%가량 높은데요. JP모건은 월그린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및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높게 보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며 10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UBS 역시 최근의 비주류 사업 매각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합리적 운영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99달러로 잡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엔 앤 컴퍼니가 시장 수익률 상회를 제시하며 목표가를 8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 지지라인이 저항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이동평균선에 단단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5에서 87달러에서 박스권 흐름이 나온 후에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87달러를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면 이전 고점인 93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쉽사리 87달러를 넘어가지 못하면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85달러가 깨지면 상승 추세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감안하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7달러 선을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기업 경영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또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기업 월그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움증권 노수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외 직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통화통화이슈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